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준과 후보군에 대해 논의합니다. 네덜란드 순방에서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현안을 보고받고 이르면 오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심사가 오는 18일 열립니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고 송 전 대표는 거듭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달 안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이딴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하마스에 연루된 테러 모의범들이 대거 체포됐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한 비바람이 불고 강원 산지엔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어수선한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정할지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원희룡 한동훈 장관,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도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남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준과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전 대표 사퇴 하루 만에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이 모아져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대위원장을 빠르게 물색하겠다고 밝혔는데 공동 비대위 체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소통이 강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이름도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심 논란 속에 당권 도전을 포기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새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 전 의원은 당정 관계가 재정립돼야 비대위 구성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당의 중지 등을 모아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거라는 당 안팎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불어온 쇄신 강풍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을 주장하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주장하는 고강도 쇄신의 핵심은 이재명 지도부의 사퇴입니다. 주류 희생을 바탕으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한 발만 옆으로 비켜서 있으면 우리 당이 좀 더 호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확실한 승리를 자신들도 선당 후사 길에 조건 없이 앞장서겠다며 여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뒤처진 만큼 이달 안에 결단을 내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뛰어나서야 되고 선수를 저쪽 국민의힘에서 쳤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강력하고 보다 더 빠른 템포로 혁신. 친문 모임인 민주주의 4.0도 정치가 발전하려면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며 애둘러 민주당 지도부를 꼬집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중심으로는 국민의힘 내 변화가 쇄신보다는 내홍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다시 한번 단합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변화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당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 투입할 2호 영입 인재로 NC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씨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인물 투입 등으로 변화를 알리겠다는 계획인데 지도부나 중진 등 기득권 용퇴 없인 역부족일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빅텐트 구축에 나선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과 뜻을 모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안에선 친명계는 물론 친이낙연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용호 기자입니다. 새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밖에서의 세력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과 뜻을 모을 여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금태섭, 양향자 의원 두 분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줄거리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금 전 의원 역시 MBN과의 통화에서 기존 정당으로 안 된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고 있다면 힘을 모을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개파를 불문하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고 친낙계 이계호 의원조차도 SNS에 이재명 대표와 찍은 사진과 함께 하나된 민주당만이 이길 수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사쿠라 신당을 재차 강조하자 오영환 의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 폭력적인 언사로 비난하는 것은 민주당다운 모습이냐고 맞섰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미미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공천 갈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 장기화를 만류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하마스와 연루된 테러 모의범들이 대거 체포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든 남성들이 이스라엘 군의 감시를 받으며 이동합니다. 상의를 벗은 남성들은 소총 등 무기를 땅에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대원 70명이 투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하마스 지도자 시너르에게는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현상금까지 내걸며 하마스를 압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에도 하마스 섬멸을 강조했습니다. אנחנו נחושים יותר מתמיד להמשיך להילחם עד לחיסול החמאס, עד לניצחון המוחלט.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격퇴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전쟁 장기화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한편 독일과 덴마크 등 유럽 국가에서는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를 계획한 용의자 10명이 대거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모두 하마스와 연계돼 이번 일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g det er selvfølgelig i forhold til Israel-Gaza fuldstændig uacceptabelt, at der er nogen, der tager en konflikt et andet sted i verden med ind i det danske samfund. 구체적인 테러 모의까지 적발되면서 유대인을 겨냥한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목표가 달성돼야만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푸틴 대통령이 대규모 소통 행사를 통해 전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달 안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핵무기 동결과 제재 완화 가능성 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북한이 12월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 차장은 한미 당국 간의 공유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위협 공격이 된다며 북한이 오판한다면 핵 공격을 어떻게 초기에 제압하느냐가 확장 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내일 열리는 NCG 2차 회의 계기에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한 한미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포기 대신 핵 동결 가능성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첫 번째 선택지는 외교이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상황으로 거래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겁니다. That we want to pursue diplomacy with North Korea. As I've said before, we have seen those offers rejec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북한이 지난달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ICBM 발사에 나설 경우 한반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데 송 전 대표는 정치적 기획수사라며 반박했습니다. 윤현지 기자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데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가 차명 휴대전화로 관련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억지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몰랐고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선 입출금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 8일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영장심사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뢰를 이미 잃어버리고 객관 의무를 상실한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가서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가 않다.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저의 입장을 잘 설명하겠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당 대표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엽니다. 오늘 이 총회에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준과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전국 일선 법원장들과 만납니다. 전국 37곳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에서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가 오늘부터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이면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확대됩니다.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의 환자가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 취약지도 초진부터 가능하며 재진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겨울 호우가 웬 말인가 싶은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원 산지엔 최대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는데요. 눈과 비가 그치면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장마철처럼 종일 이어지는 비 속에 거리엔 우산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 더 거세게 내리겠습니다. 이미 경북 경주에는 새벽까지 3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남서쪽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한반도를 점차 뒤덮으며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북쪽에서 밀려오는 찬 공기와 부딪혀 비구름의 세력을 키운 겁니다. 오후까지 수도권은 최고 40mm, 전국적으로도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되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 비가 그치면 주말부터는 영하 10도 이하의 북극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예정이며 강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휴가 나온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결혼한 지 2달도 안 된 30대 새신랑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넘어진 채 20m나 미끄러지지만 승용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칩니다. 지금 피 있는 위치, 거기에 사람 쓰러져 있는 거 보이지. 그리고 앰뷸런스는 빨리 왔어요. 경찰도 빨리 오고.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가해 차량 운전자는 도주 10시간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운전자는 20대 군인 김모 상병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수치 미달이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검사했더니 면허 취소를 훌쩍 넘는 0.11%로 나타났습니다. 김 상병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일단 취소했으니까 그 전에 2021년도에 적발이 됐던가 아니면 사고 났던가 그랬겠죠. 뇌사에 빠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샌드위치 가게의 문을 닫고 퇴근하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10월 결혼한 30대 새신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얼굴도 못 보고 최소한 말도 못 들어보고 우리 아들 아주 상태가 어떤가 얼굴도 못 보고. 김산병의 신병을 인계받은 군 헌병대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SNS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사이버 마약 사범 10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을 거점으로 해외에 마약을 팔아넘긴 외국인 마약 조직도 처음으로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건조 오징어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고 해외 사탕이나 젤리로 개량한 신종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한유혜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배송된 택배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오징어 상품이 가득하고 겹쳐있는 오징어를 떼어내자 손가락만한 하얀 비닐봉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입니다. 중국과 태국을 거점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온 해외 마약 조직을 포함해 사이버 마약 사범 10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한국으로 잠입한 뒤 마약을 해외로 유통시킨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이태원에 위치한 이들 작업실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돼 있는데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마약을 홍보하고 자국 내 마약 공급책과 보관책, 배달책과 연계해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젊은 층을 겨냥해 캔디와 젤리 등으로 개량된 신종 대마를 유통시켰습니다.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마약 유통 사범 범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기관, 그다음에 국제 해외 수사 기관들과 공조해서 이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는 희귀 마약류인 해시시와 신종 마약 메페드론 등 총 4.5kg의 마약류도 압수했습니다. 최근 마약 유통이 국경을 넘나들며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는 만큼 경찰은 온라인 마약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지난해보다 공개 대상은 1000여 명, 체납액도 7천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 연예인 2명과 드라마 작가 1명도 포함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4년 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억대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5건으로 4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배우 박준규 씨도 2015년 종합소득세 등 모두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잘 몰라요. 국세청이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은 7,96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26명 늘어난 인원으로 체납액도 7,11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도 않은 인건비를 신고해 10억 원이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TV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의 최한규 씨도 조세 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납세금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방침인데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MBN 뉴스 김경리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 이승현 씨의 출소 후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태국 가수 겸 배우 콩카룬 소소티쿨이 지난 13일 SNS에 승리의 생일 파티 사진을 올렸는데요. 방콕의 한 레스토랑에서 승리를 중심으로 지인들이 모여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팬들은 해당 게시물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고요. 승리는 지난 2018년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클럽 버닝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된 후 형이 확정되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는데요. 이후 상습 도박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지난 2월 출소했습니다. 최근엔 여행과 클럽 파티 등에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휴가를 즐기던 가족과 여행 가이드가 야생 코끼리에게 습격을 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외신이 인용한 SNS 영상인데요. 국립공원에서 사파리 투어를 하던 카순 씨 가족 앞에 커다란 야생 코끼리가 나타납니다. 차를 돌려 현장을 벗어나려 하지만 코끼리는 운전석 창문을 깨고 코를 차 안으로 쑥 집어넣더니 차 안을 마구 헤집는데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카순 씨는 먹다 남긴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을 차 밖으로 던졌고 코끼리가 코를 빼는 순간 재빨리 도망쳤다고요. 순간의 기지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카순 씨는 감자튀김이 우리를 살린 것 같다고 전했다네요. 브라질에서는 노익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고이아스주의 한 약국. 야구 모자를 쓴 노인이 약을 구입하며 거스름돈을 바지 주머니에 넣는데요. 이때 분홍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노인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슬쩍 꺼내려는데 순간 냅다 바닥에 내팽겨치고 맙니다. 노인의 순발력과 힘이 정말 놀라운데요.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81살의 남성이었고 도둑은 30대 청년이었다고요. 도둑은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는데 당시 현장 영상이 SNS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통쾌하다며 노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자들이 무장한 경우가 많아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 대응은 만류한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DNA 대조 끝에 범인이 붙잡힌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이 22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차와 총을 훔쳐서 은행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가지고 도망쳤던 이승만, 이정학, 2인조 강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인조 강도는 현금 수송차를 가로막고 저항하는 은행 직원을 총으로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훔친 차와 경찰관에게서 빼앗은 권총을 사용했는데 21년 만에야 경찰이 확보한 DNA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15,000명을 상대로
지난 5년간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용의자 이정학을 추정을 했고, 그래서 이정학 검거 이후에 그 자백에 의해서 이승만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도매업을 하던 주범 이승만이 지인인 이정학에게 크게 한 건 하자며 접근해 범행은 시작됐습니다. 지금 죽고 싶은 심정밖에는 없습니다. 체포된 이승만은 자신이 총을 쏜 것이 아니라며 주범은 이정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범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직접 총을 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이승만에겐 무기징역을, 공범 이정학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심 한가운데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고 공범 역시 죄책이 무겁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하면서 22년 만에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남매를 야산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아버지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 1톤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화물칸엔 여행용 가방과 각종 생필품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트럭 조수석엔 고등학생 누나가, 뒷좌석엔 중학생 남동생이 숨져 있었습니다. 차주인 50대 아버지는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묵비권을 하고 있어 차후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남성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에는 현장 학습을 간다고 말하고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돌아다니다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평소 모친과 사이가 나빴는데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중학생 아들은 잠에서 깨 14분 동안 살려달라고 울부짖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자녀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점, 그리고 아이들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의를 해도 소음이 멈추질 않자 더 큰 소음으로 보복을 하며 다투다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보복 층간소음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반복된다면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오피스텔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며 흉기로 위층 주민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그 전날에 한 서너 번 올라오시고 문 막 두드리고 일요일날 또 와서 엄청 또 화내시고 5번 온 것 같아요. 층간소음 다툼은 살인과 협박 등으로 꾸준히 이어지는데 대법원은 보복 층간소음이 스토킹죄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빌라에 입주한 A씨는 위층 소음에 앙심을 품고 새벽 시간 양말로 감싼 망치를 집 천장을 향해 두드리고 고성능 스피커를 동원해 찬송가를 트는 등 5개월 넘게 보복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층간소음은 과거에는 보통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 마무리됐지만 2021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적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드라마 더글로리 속 학교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폭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신체폭력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몇 년 지나.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그려낸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드라마에 쏟아진 관심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중 1.9%로 2013년 2.2%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해제로 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도 늘어났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 0.9%로 최저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오름세였습니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 강요, 사이버 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직접적인 신체 폭력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폭력과 사이버 폭력이 감소한 반면 신체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언어 폭력 다음으로 신체 폭력이 많아 5건 중 1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직 후보자가 자녀 학폭으로 임명이 안 되는 등 사회가 학폭에 더 민감해지면서 피해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민감도가 올라가면은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대응력은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민감도가 높아져서 피해 학생을 조금 돕는 데 더 긍정적으로.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을 늘리는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폭 근절 대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에서 1960년대 수준인 3천만 명대로 뚝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서 환갑을 넘긴 63살이 중간 연령이라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원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아이들이 뛰놀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였던 공간은 이렇게 어르신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이 줄고 요양원이 늘어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원래 95인 시설인데 이제 아이들이 한 해에 한 10명 정도씩 줄더라고요. 이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영원한 약속을 하던 결혼식장이 영혼의 안식을 찾는 장례식장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통계청은 현재 출산율이 그대로 가면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01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96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2052년에 출생아가 1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3년 정도가 좀 빨라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인 생산 연령 인구를 앞질러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2038년부터는 병역 자원인 20대 남성이 10만 명대로 떨어져 제대로 국방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50년 뒤 전 국민을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는 63살로 환갑도 젊은 층에 속하게 될 전망입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지금은 1.08명에 불과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25년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를 진행하며 문화계의 아이콘이 된 오프라 윈프리. 모두가 보는 곳에 자신의 초상화를 당당히 내걸게 되는데요. 미국의 국립미술관에서 열린 제막식 현장입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천을 걷고 손수 공개한 초상화 한 점. 화폭이 담긴 그녀의 모습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화사한 보라색 드레스 차림의 이 오프라 윈프리 초상화는 시카고 출신 화가 숀 마이클 워런의 작품입니다. 이번에 워싱턴 DC의 국립 스미스소니언 초상화 미술관에 헌액하게 된 건데요. 1986년부터 25년간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전설적인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역사적 인물들과 나란히 얼굴을 내걸게 돼 영광이라며 소회를 밝혔다네요.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수백만 년 전 주인공들이 동전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함께 공을 들여 만든 새 50펜스 동전. 마니아들의 수집 욕구를 또 한 번 자극할 기세라고요. 칠각의 동전 안에 선명하게 새겨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영국 왕실 조폐국이 영국 자연사 박물관과 함께 발행한 공룡 동전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등 3종의 공룡 디자인이 채택되는데요. 고생물 예술가 로버트 니콜스가 디자인한 동전 속 공룡들은 정확한 비율과 해부학적 구조를 자랑합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거나 원근법을 활용한 구도로 작은 동전 안에 커다란 공룡들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수집가들을 겨냥해 만든 만큼 액면가보다 좀 더 비싸게 매겨졌는데요. 11파운드에서부터 프루프급 금화의 경우 1220파운드, 우리 돈 2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16세기에 발현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 12월 12일은 세계 3대 성모로 유명한 이 과달루페 성모의 축일인데요. 도시 한복판에서 매년 펼쳐지는 성지순례 구경해 보시죠. 멕시코시티 도심을 행진하는 수많은 광대들. 목청껏 구호를 외치고 노래하거나 갈고 닦은 저글링 솜씨를 뽐내보기도 하는데요. 멕시코 수호성인 과달루페 성모의 제단을 이곳인 채 과달루페 대성당으로 향하는 행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 새해를 맞아 성모에게 그간의 노고와 번영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라는데요. 이 뜻깊은 행렬을 이어온 지도 벌써 31년이 넘었답니다. 성모 축일인 12월 12일 매년 900만에 이르는 순례객들이 성당을 찾는다고 하니 세계 3대 성모의 위상을 짐작할 만하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야생곰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야 할 시기인데도 민가까지 내려와서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산에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자 먹을 거리를 찾아 내려오는 겁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산에서 버섯을 따던 남성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합니다. 갑자기 나타나 달려든 건 곰입니다. 남성이 휘두르는 막대기를 이빨로 물어뜯고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하는 아찔한 상황. 한참을 사투를 벌인 남성은 곰을 쫓아냈지만 팔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곰과 조우하는 장소는 산속만이 아닙니다. 지난 4일 일본 홋카이도 아시베스 시내에서도 호박을 먹고 있던 곰이 목격됐습니다. 思ったよりも大きかったなと思いますね。早いしね。あれじゃ怖いなと思いますね。被害がなくて何よりでした。周りにも民家が多いんでね。まさかこんな街中に出る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けど。 일본에서 곰 습격은 계속 있었지만 최근 발생 빈도는 심상치 않습니다. 야생곰에게 습격당한 사람이 올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아키타현에서 피해가 가장 컸고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등 동북지방의 전체 피해 사례의 70%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도시에서의 목격 사례가 늘고 불곰보다 비교적 겁이 많다고 알려진 반달가슴곰의 습격 사례가 95%를 넘는다는 점이 불안감을 더합니다. 유순한 반달가슴곰이 흉포해진 건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일본은 올해 기상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더운 날씨 탓에 산의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자 굶주린 곰들이 민가까지 내려온다는 것이 일본 환경성의 설명입니다. ですが、今年はもう11月下旬とかこの12月に入っても出没が相次いでいるんですね。今年のこの秋の出没というのは基本的には山の中の餌が少ないということが理由として考えられています。 미국에서도 곰이 배달 음식을 훔쳐가거나 리조트 주방에 침입하고 사슴이 식당이나 쇼핑몰에 침입하는 등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일이 빈번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결국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낸 기업을 포상하는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는 소형 모듈 원자료 개발의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대형 원자로와 비교해 발전량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신 대형 원자로보다 10,000배 높은 안전성을 보이고 입지 제약이 없어 도시 한가운데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형 SMR 개발 수준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수출길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안전성, 경제성, 유연성을 대폭 향상시킨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가 향후 탄소 중립 시대의 게임 체인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창립 5년 만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협동 로봇 라인업을 구축해 산업기술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노동력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선 주식회사 IT센이 국무총리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기아와 KT넥스알 등 6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주식회사 뉴메드 등 9개 회사는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4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탑 산업훈장을 받은 코젠을 금탑 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천재 음악가들의 삶을 다룬 영화가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반 클라이번 콩쿨 최연소 우승자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우승 현장과 공연 실황이 영화 크레센도에 담겼습니다. 미공개 인터뷰와 무대의 뒷모습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장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전기를 담은 영화도 공개됩니다. 올해 황금사자상 후보로도 오른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에서 브래들리 쿠퍼가 감독과 주연을 맡았습니다. K 콘텐츠를 세계에 알린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영화 옥자의 음악 감독 정재일이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클래식 레이블 데카와 전속 계약을 맺은 정재일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뒤 여는 첫 단독 콘서트인데요. 앨범 수록곡과 영화 음악에 대금 이아람, 소리꾼 김율희, 사물놀이팀 느닷 등과의 협업을 더하는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매난국죽을 담은 사계절이 한국 무용으로 어떻게 표현될까요?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묵향이 10주년 기념 공연을 올립니다. 한층 더 강렬해진 색감과 동작이 마치 수묵화를 보는 듯한데요. 고 최연 안무가의 군자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해 세계에서 호평을 받은 무용 한류 작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 텐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미 많은 눈이 쌓인 강원 산지에는 앞으로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더 오겠고요. 강원 중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동해안에도 2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5.4도로 평년 기온을 9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고요. 휴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 텐데요. 특히 해안가를 따라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5.4도, 대전은 10.2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충청 이남 지역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 곳곳에, 모레는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